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언어의 남강입니다. 오늘은 융합 3회 218쪽이죠. 이 글은 전체 5문단이고 이 글은 서구 지도의 유입과 중화적 세계관의 변화에 대한 글이죠. 자,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 쭉 밑줄입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여기서 끊어주고요. 하늘은 둥글고 하늘천자, 둥그럴 원자, 천원. 땅은 평평하고 네모지다, 땅지자, 모방자, 지방. 라는 천원 지방의 관념이 기본적인 천지관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동아시아 문화권 동그라미 하고요. 천원 지방의 관념 동그라미입니다. 자, 고대 중국에서는 천원 지방의 천지관을 바탕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지리적 공간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형성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고대 중국에서는 고대 중국 동그라미. 그 다음에요. 천원 지방의 천지관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밑줄. 그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지리적 공간을 밑줄. 좀 밑줄이네요. 끊어줘야 되겠네요.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하는 세계관이 형성되었다. 여기까지 밑줄. 세계의 중심. 동그라미입니다. 자,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둥근 하늘을 네모진 지상에 그대로 투영하면 둥근 하늘 부분에 해당하는 땅과 둥근 부분에 속하지 않는 네 계층의 땅이 나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중심인 북극성을 위시한 하늘이 투영된 지역은 여기다 밑줄하고요. 문명화된 중화 동그라미. 이에 속하지 않는 네 계통이 밑줄하고요. 이민족의 땅이 된다. 이민족의 땅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러한 세계관은 밑줄하고요. 화이관으로 발전한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이 결국 무엇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화이관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화이관 동그라미하고 으로 발전. 그러면 화이관이 뭐냐? 자, 화이관이 뭐냐?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겁니다. 화이관에서는 중화세계를 문명화된 화로, 자, 중화세계를 문명화된 화, 여기다 밑줄 긋고요. 화 동그라미. 이민족을 야만 상태의 이로 구분하고 긋습니다. 쭉 밑줄 긋고요. 이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요. 하늘의 이치가 적용되는 중화세계가 그렇지 않은 이민족의 세계를 교화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고 했습니다. 쭉 밑줄입니다. 이것이 화이관이죠. 자, 그러면 이 화이관이 뭐냐? 이렇게 지리적, 문화적 중화관을 포함하는 중화적 세계관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화이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화적 세계관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중화적 세계관은 것입니다. 동그라미 하고요. 유교 문화의 전파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권에 많은 영향을 씁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 많은 영향, 여기 밑줄하고 많은 영향 동그라미입니다. 자, 결국 1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중화적 세계관의 형성과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2문단 들어갑시다. 자, 중화적 세계관은 당대 지도에도 뚜렷하게 투영되어 있다고 씁니다. 어쨌거나 중화적 세계관이 핵심어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문장 쭉 밑줄입니다.
중화적 세계관은 당대 지도에도 뚜렷하게 투영되었다, 반영되었다 이 뜻입니다. 지도에다 동그라미. 자, 중화세계를 중심으로 주위에 이민족이 거주하는 사회, 그 외부에는 미디어 공간이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구성된 세계를 직방세계라 하였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거기 보게 되면 자, 중화세계를 밑줄하고 중심 동그라미, 주위에 이민족이 거주하는 밑줄하고 사이에 동그라미, 그 외부에는 미디어 공간 밑줄하고요. 저기 직방세계에다 동그라미요. 그래요. 자, 그러면 지도에 반영되어 있다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예시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송나라 때 제작된 석각 화의도는 직방세계를 형상화하여 제왕의 통치가 행해지는 중화세계를 중심에 크게 표현하고 중국과 교류한 일부 조공국만을 주변의 축소에 배치하였다고 씁니다. 자, 직방세계 중심의 중화적 세계관은 유교적 사고 토대를 이루어 조선에서도 대표적인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씁니다. 어쨌거나 직방세계 중심의 중화적 세계관은 조선에서도 대표적인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다 몇 줄이죠? 직방세계 중심의 중화적 세계관은 밑줄하고요. 조선에서도 조선 동그라미하고 대표적인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다. 밑줄. 자, 그 다음에요. 자, 16세기 초 제작된 혼일 역대국 도강 역대국도 강리 지도는 이러한 세계관이 잘 드러난 지도이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16세기 초 동그라미 하고요. 혼일 역대국도 강리 지도 동그라미. 이러한 세계관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방세계 중심의 중화적 세계관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 있냐? 지도 상단에는 역대 중국 제왕국들의 도입이 기록되어 있고, 지도 상단 동그라미 하고요. 역대 중국 제왕국들의 도입이 기록, 여기다 밑줄. 지도 중심에는 동그라미 하고요. 중국이 크게 그려져 있으며 밑줄 긋고요. 오른쪽에는 조선, 작은 원형으로 축소된 일본이 나타나 있다고 씁니다. 남쪽에는 많은 지역이 생략되어 있으며 그렇습니다. 자, 남쪽에는 많은 지역이 생략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 많은 지역이 생략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는 자, 중화세계가 아닌 이민족의 영역이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북쪽에는 만리장성과 사막이 나타나 있고 서쪽은 황하의 기원인 성수해가 위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산문단의 소주제 뭐죠? 지도에 반영된 중화적 세계관이죠. 그러면서 자, 지도 화의도와 그 다음에 혼일 역대국도 강리 지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3문단 들어갑니다. 3문단이요. 3문단이네 이제. 3문단입니다. 자, 하지만 중화적 세계관은 서구 지리적 지식의 유입으로 변화를 겪었다 그렇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하지만 세모하고요. 중화적 세계관은 끊어주고요. 서구 지리적 지식의 유입으로 변화를 겪었다 그렇습니다. 서구 지리적 지식의 유입 동그라미 하고요. 변화 동그라미입니다.
자, 16세기 이후 중국에 진출한 서구 선교사들은 묻습니다. 자, 서구 선교사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지리적 지식도 전파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자, 결국 뭔가요? 왜 그런가요? 지리적 지식도 왜 전파했을까요? 자, 선교사들이 선교하기 위해서는 자,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해야 자,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서구의 지리적 지식을 전파를 통해서 중화적 세계관이 잘못됐음을 인식시켜 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지리적 지식도 전파하였는데 밑줄 긋고요. 기독교 전도를 위해 중화적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 여기다 밑줄입니다. 기독교 전도를 위해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화적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 묻습니다. 변화가 필요 동그라미입니다. 서구식 세계 지도와 지리서는 땅을 평평하고 네모진 것이 아닌 구체로 파간 지구설과 같습니다. 중국 이외의 다른 세계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중화적 세계관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됐다 그렇습니다. 자, 서구식 세계 지도와 지리서는 밑줄하고요. 땅을 밑줄하고 구체로 파간 지구설과 밑줄. 중국 이외의 다른 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여기까지 밑줄입니다. 자, 서구식 세계 지도와 지리서는 연행 것입니다. 연행 사신들에 의해 조선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습니다. 연행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어디가 되는가요? 베이징이 되겠죠. 그렇죠? 자, 베이징 연행의 사신들에 의해 조선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조선에서는 서구식 지도를 모사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중간하기도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이는 역법 개정과 같은 시대적 상황과도 연관성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서구의 천문 역법을 반영한 시연력을 채택해 서구 지식의 우수성을 공인한 상황이었기에 조선에서도 서구 분물의 가치를 간과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선으로 유입된 서구의 지리적 지식은 그렇습니다. 당대의 세계관과 지도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습니다. 자, 그게 몇 줄입니다. 조선으로 유입된 서구의 지리적 지식은 밑줄 긋고 끊어주고요. 당대의 세계관과 지도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밑줄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산문단인데 자, 서구식 세계 지도의 유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죠. 유입과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사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입니다.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 여지 전도는 직방세계 중심의 지도와는 달리 다른 면모를 보이는데 서구식 세계 지도와 지리서에 담긴 지식이 조선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습니다. 자, 쭉 밑줄 긋고요. 첫 번째 문장이 쭉 기네요. 자, 먼저요.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 전도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끊어주게 됩니다. 19세기 동그라미, 여지 전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요.
직방세계 중심의 지도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끊어주고요. 다른 면모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그라미. 자, 여지 전도에는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실제 축척보다 무척 작은 규모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간략한 모습으로 서쪽에 지명과 함께 그려져 있으며 그렇습니다. 오세아니아 대륙도 나타나 당대인들이 해당 대륙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여지 전도에는 동그라미 하고요. 자, 거기다 몇 줄 할까요? 마지막에 당대인들이 해당 대륙의 존재를 인식하였음. 여기다 몇 줄 하고요. 또한 그렇습니다. 세모입니다. 자, 이전 지도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전 지도의 대부분이 천원 지방의 천지관 하에 동서남북 사방을 끝을 표현하는 사구 개념을 사용했으라고 했습니다. 이전 지도의 대부분 동그라미 하고요. 사구 개념을 사용. 여기다 몇 줄. 자, 여지 전도는 동그라미 하고요. 지도 상하단에 남극과 북극의 표기만 보일 뿐 밑줄 하고요. 끊어주고요. 동서의 끝이 표기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동서의 끝이 표기되지 않았는데 밑줄 긋고 않았는데 여기다 동그라미. 자, 왜 끝이 표기되지 않았을까요? 왜 끝을 표기하지 않았을까요? 자, 땅을 구체 땅을 둥그런 형태로 보게 된다면 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결국 지금 여지 전도는 무엇을 수용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구설을 수용했죠. 땅대자. 그렇죠? 땅대자. 그 다음에 뭔가요? 공구자인가요? 공구자.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이 지도는 여전히 전통적인 중화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구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세계의 중심은 상대적인 것으로 이는 중화적 세계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렇습니다. 자, 여지 전도는 동그라미 하고요. 이전 지도들과 마찬가지로 경의선, 황도 같은 천문 정보를 배제하고 대지를 평평한 것처럼 나타냈으며 그렇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앞전에 나와 있는 혼일 역대 국도, 강리 지도 이런 것들하고 공통점 형태가 되겠죠. 1번입니다. 경의선, 황도 같은 천문 정보를 배제하고 여기다 밑줄 긋고 1번 대지를 평평한 것처럼 나타냈으며 2번이요. 그 다음에 다른 대륙을 작게 표현하고 중국을 지도 중심에 크게 그렸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3번이 될 겁니다.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세계관을 고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름대로 여지 전도는 의의를 지니고 있죠. 그렇죠? 땅을 구체로 보고서 동서의 끝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서구의 지구설을 수용했다는 점이고 이전 지도와 차이점이 되겠죠. 그렇죠? 자, 사문단어 소주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사문단에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지전도입니다. 근데 여지전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서구의 지리적 지식이 반영된 여지전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서구의 지리적 지식이 반영된 여지전도. 마지막 5문단입니다. 자, 한편
17세기의 예조전판 김시진은 마테오 니치의 서구식 세계 지도를 풍수도라 지칭하였다 그렇습니다. 한편 그렇습니다. 내용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 쭉 밑줄입니다. 한편 세모고요. 17세기 동그라미 하고요. 김시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마테오 니치의 서구식 세계 지도를 끊어주고 풍수도라 지칭, 풍수도라 지칭 동그라미입니다. 풍수도 동그라미. 자, 결국 왜 풍수도라가 있는가 봅시다. 당대 조선에서 볼 수 있던 풍수도는 풍수설에 의해 지역을 실제와 달리 표현하거나 그렇습니다. 실존하지 않은 지역을 표현한 지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자, 결국 김시진은 마테오 니치의 서구식 세계 지도가 실제와 다른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내에 있던 풍수도와 비슷하게 실존하지 않는 지역을 표현하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렇죠? 성리학적 이념이 지배하고 있던 조선 사회에서 서구 지리적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비해 그렇습니다. 이에 반하여 그렇습니다. 세모입니다. 18세기 동그라미 하고요. 실학자 홍대용 동그라미.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들이 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중화세계 이외의 문물을 경시하던 당대 학자들에 맞서 지구설을 바탕으로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하였다. 여기다 쭉 밑줄. 지구설을 바탕으로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1번 경일선에 입각한 서구식 세계 지도 방법론을 수용. 여기다 쭉 밑줄 고 1번. 2번 월식에 대한 과학적 설명으로 지구설을 증명. 여기다 밑줄 긋고 2번. 그러면서 지구설을 증명. 여기다 동그라미.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어서는 지구상의 어떤 지역도 다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러게 되면 화나 이나 똑같다. 화와 이를 구분하지 않는 화의 일리학을 씁니다. 자, 화나 이의 형태는 모두 하나다, 똑같다. 자, 여기 밑줄 긋고 3번입니다. 화와 이를 구분하지 않는 화의 일화를 주장. 여기다가 3번. 홍대용은 지구상의 모든 지역이 그 자체로 가치와 존재의 의의를 지니고 있어 상하 기천이 있을 수 없다는 당시로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습니다. 자, 이러한 세근각은 그 다음에 몇 줄입니다.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기천론에 대한 부정. 여기다 몇 줄 긋고 4. 그렇죠? 더 나아가 사람과 사물이 같다는 균론으로도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물이 같다는 인물균론. 여기다 5. 자, 지구설을 바탕으로 한 홍대용의 주장은 서구 문물 수용의 논리적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구식 세계 지도에 표현된 세계는 중국 중심의 지리적, 문화적, 서열 인식으로 바탕으로 주변 세계를 이해했던 조선학자들의 의식을 서서히 변화시켰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결국 오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가요?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한 홍대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상이고요. 자, 이 부분들을 다시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전체 주제는
서구식 지도 유입으로 인한 중화적 세계관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전개 방식은 서구식 지도 유입으로 기존의 중화적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지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화이도라든가 혼일 역대 국도 강리 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죠? 여지 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 지도가 당시 이런 세계관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단에 나와 있는 홍대용이 중국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한 어떤 식으로 할 때면 극복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쭉 일테면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상이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고생하셨고 내일 따스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내일 따스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실 거죠? 화이팅! 감사합니다.